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2년 하반기 도대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미국 경제도 침체될까? 정말 많은 것들,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오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미국만큼 이렇게 궁금한 나라가 없죠, 요즘에. 미국 물가에 이렇게 관심 가져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미국은 얼마만큼 강도 높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이런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 미국 경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경기 침체 오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22년 경제는 전쟁 이후의 경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년은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죠? 2021년은 백신 이후의 경제, 그죠? 22년은 전쟁 이후의 경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그 나라 혹은 그 시점의 경제를 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규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을 규명하고 그 규명에 맞춰서 정의 내린 그 시점에 맞게 여러분의 경영 의사결정이나 투자 의사결정, 또 정책 의사결정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22년 1월에 시작됐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그 장본인은 역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자기 화이트 하우스죠, 백악관의 자기 집무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 중에 하나가 아마도 푸틴, 물가가 가장 위에 있죠. 정말 이렇게 많은 미국이 처해 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도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먹구름 하에 혹은 비 내리는 이런 장마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미국 경제는 이런 엄청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일 텐데, 앞으로 미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하여 22년 경제는 전쟁 이후의 경제, 포스트 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도 전쟁 이후에 이렇게 달라진, 그동안에 연출됐었던 이런 경제나 사회 현상들이 전쟁 이후에 끊긴다, 뭔가 달라지는 국면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 이 전쟁이란 그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22년 경제전망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21년 10월부터 긴축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긴축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긴축의 행보 그 자체가 바로 초인플레이션, 이 초인플레이션이 초긴축 행보를 보이고, 이게 자산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고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죠.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초긴축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은 격, 가뜩이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됐고 그게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 전쟁은 이름하여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 혹은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축적 행보가 더 강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역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 어떻게 판단하고 현재의 동향, 또 상반기까지의 동향을 기본으로 해서 22년 하반기, 23년까지는 어떤 경제 국면에 놓이게 될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22년 미국의 실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를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전기 대비 연휴일이죠. 22년 1분기 경제가 꺼졌습니다. 꺼졌는데 22년 2분기 경제도 또 한 번 꺼지죠. 계속
연속되는 마이너스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이너스 행보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이 특히 미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22년 1분기에서는 순수출이었습니다. 수출이 크게 침체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데 그거 말고요. 22년 1분기 또 2분기까지는 나름 민간 투자와 개인 소비, 이런 내수 경제, 미국 경제의 내수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 떨어지긴 했지만 덜 떨어지게 만든 그 요인이 민간 투자와 개인 소비였는데요. 실제 개인 소비와 산업 생산 지표를 보시면 그래도 20년 충격이 있었고 21년 반등했다가 22년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나마 22년 하반기 경제를 버티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나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경기라는 토끼를 이미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라는 토끼, 저만큼 달아나는 저 물가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들고 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경기라는 토끼를 놓친 신흥국이나 한국 같은 관점에서는 경기라는 토끼도 여기 있고 물가라는 토끼도 저만큼 달아나고 있는데 그냥 이것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물가 잡겠다고 저기다 뛰면 경기라는 토끼를 완전히 놓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면에 처한 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만큼 이렇게 급격히 긴축 행보를 보이는 나라도 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2년 미국 고용 동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고용이라는 지표는 경기 후행적이다라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려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아요. 그럼 채용을 좀 해야겠죠. 신규 사업 투자해야겠죠. 그럼 신규 사업 투자를 혼자 결정합니까? 많은 이 조직은 공동, 집단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집단 의사결정 관점에서 우리 이런 신산업 하자. 신산업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또 컨설팅도 중간에 끼어듭니다. 이 컨설팅 포엄들이 이런 사업으로 뛰어드는 게 적합합니다라는 것을 진단해주고 조언을 주는 거죠. 그 조언을 주면 그 조언을 받들어서 신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신규 투자를 단행하고 실제 신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채용 절차가 있는 거죠. 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채용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바로 채용이 됩니까? 아니죠. 오늘 채용 공고를 올리면 또 지원자들이 있고 또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사인이 있다 하더라도 채용, 고용시장만큼은 후행적으로 연결된다. 경기 충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이 경기 충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해고합니까? 아니, 해고 절차도, 희망퇴직 절차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노사 간의 조율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희망퇴직 받으면 얼만큼 줄 건데요? 라는 협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용 충격도 역시 후행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용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후행적으로 안 좋은 것을 확인한다면 정말 그 경제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우리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경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만큼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그런 실업률입니다. 낮은 실업률이죠. 노동시장 참가율도 마찬가지. 이렇게 견조하게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흐름이 있을까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미국 고용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22년 하반기 경제를 이상한 경제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이렇게 높은데 고용시장은 왜 이렇게 좋냐. 실제 미국 보시는 것은 기사입니다. 기사를 그냥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37만 2천 신규 고용이 발생했다. 실업률은 미국 실업률이 3.6%라는 것은요. 정말 완전 고용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우리 미국의 상무장관이죠. 뭐라고 합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 없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의 표명이죠. 그것을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고지굿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고위공직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이 고용시장이라는 거죠.
어쨌든 22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제가 매우 견조하게 회복세를 진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제 물가라는 숙제만 고민하는 거죠. 경기는 잡았으니까. 그런 국면에서 긴축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22년 하반기 경제는 긴축의 시대, 긴축 행보 이후의 경제, 이것을 또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하반기 미국 경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GDP 성장 경로를 전망해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이죠. 이게 선형 추세입니다. 이 선형 추세 안에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극복했다가 다시 빠지거나 이런 흐름이 연출될 텐데요. 이 빨간색 선을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여왔던 GDP 수준은 20년의 충격이었고 21년, 22년 굉장히 강한 속도로 어떻게 보면 이 초록선을 향해서 추격하는 모습이었어요. 21년 4분기 지점에서는 정상적인 미국 경제로 다시 돌아온 모습이에요. 이 초록색과 빨간색이 만나잖아요. 근데 22년에 러시아 전쟁이 터졌고 수출 침체가 야기됐고 그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미국 선형, 이 선형 추세 초록색으로 근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경제가 어둡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 이 파란색 바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미국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근데 미국 성장률이 22년 이렇게 어두웠다가 어쨌든 다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잠재 성장률, 미국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되거든요. 대략 한 1.89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밑도는 경제로 22년 말 23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록 이 전망치도 어떻게 보면 기존 전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긴축이 일어나기 전 단계의 전망이기 때문에 강한 긴축 이후에는 말 그대로 긴축 행보로 인한 소비 침체 혹은 또 투자 침체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게 미국 경제를 안 좋게 보는 그 국면이고요. 그나마 22년은 버틴다. 그러나 23년부터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의 경기 침체의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성장 전망 시나리오를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보세요. 21년 12월까지의 기준 전망 그럼 평균선을 보시면 그래도 0 이상을 웃돌죠. 근데 22년 6월 기준의 전망을 보면 0이라는 그 지점, 기준선을 밑도는 지점들이 많이 발생하죠.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0 이상을 웃도는 기준 어떤 전망이 아니라 6월 기준에서는 크게 밑도는 또 안 좋은 국면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전망의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그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2021년 12월에 전망했을 때의 그 여러 가지 변수의 등장에 따라서 이런 안 좋은 시나리오부터 좋은 낙관적인 시나리오까지 폭이 나름 좁게 큰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힐 것인지 여부라는 불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흘러갈 거야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22년 6월에는 전쟁이라는 것,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긴축 행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난 후에는 결국은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힐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언제 완전히 해소될지, 긴축 행보는 얼마나 더 강하게 될지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실제 안 좋아질지 아니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더 가중시켜 나가는 안 좋은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매크로 경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정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매크로 경기를 충분히 판단하시고 그 경기 흐름에 맞게 투자 의사결정, 경영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IB, 세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죠.
그 바클레이스, BNP 파리바스 굉장히 유명한 골드만삭스, JP 모건 포함해서 이 정말 유명한 글로벌 탑 12, 12대 투자 은행들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있고 그 전망치를 평균하면 이 밑에 제시됐죠. 이것과 같은데요. 이 세계 경제 성장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기존 전망보다도 이 가로 안에서 쓰인 게 몇입니까?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22년도 더 안 좋아졌고 23년은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 경제가 같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봤고요. 주요 투자은행들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 전망보다 이 빨간색을 보십시오. 기존 전망보다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22년 2분기도 마이너스 1.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2년 3분기도 4분기도 또 23년 1분기도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22년과 23년에 대해서 각각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이만큼을 조정한 것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IB뱅크들은 미국 경제를 23년에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구나. 사실 연준 같은 경우는 22년과 23년 전망치를 각각 1.7%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6월 FOMC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보다도 IB뱅크들은 22년은 그나마 버틴다. 그러나 23년은 연준이 평가한 것보다도 더 안 좋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 이 투자은행들의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제시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2년 1월에도 전망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22년은 대략 4%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23년은 성장세가 좀 주춤해서 2.5%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점점점 전망치를 근래 경제에 가까울수록 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오면 올수록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안 좋은 변수들이 더 추가적으로 작용하고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이 긴축 행보가 더 안 좋게 미국 경제를 억누르는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실제 미국 경제 침체 확률도 근래 들어서 22년 들어서 급격히 치솟는 것을 확인해 보면 주요 투자은행들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주체들이 미국 경제를 정말 안 좋게 전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름하여 금리의 역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면 소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티커 샥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너무 높으면 소비하러 갔다가 와 물건값 너무 높으네? 아 이러면 못 사겠어 하면서 소비 자체를 그냥 아낍니다. 이게 스티커 샥이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만들고 소비 위축을 만들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신사업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인 거죠. 하물며 이 금리의 역습이 시작되면서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저축 성향을 늘리는 겁니다. 저축 성향을 늘린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돈을 저축해야 되겠구나. 투자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럼 저축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네, 현재 소비를 줄이자라는 뜻인 거잖아요. 또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의지를 줄입니다. 대출을 갚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출 상환 혹은 대출을 안 받는다. 이것은 전체 소득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이자 상환하는 데 쓰겠다. 이런 이자 부담도 가중되죠. 변동금리 대출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를 더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미국 경제가 22년 상반기는 그나마 내수 때문에 투자와 소비 때문에 버텼다라고 해석해 본다면 22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마저 내수 경제마저도 어려워지는 국면을 통과할 것이고 22년 하반기까지는 나름 버티는
경제 지표를 우리는 받아볼 수 있겠지만 23년은 말 그대로 어려운 경제 우리는 놓이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저점을 뒤로 하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20년에 경험했던 드라마틱한 반등 이런 것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좀 객관적일 수 있겠죠. 이런 경기 판단의 기초에서 여러분 다양한 경영 혹은 투자 의사결정에 참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